시금치요? 저한텐 믿고 먹던 보약 같은 채소였습니다. 나물로 무쳐도 좋고 된장국에 살짝 데쳐 넣어도 고소하고 즙으로 마시면 기운이 난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시금치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약을 먹었는데도 혈압이 자꾸 들쭉날쭉했고 배는 늘 더부룩하고 아침이면 몸이 무겁고 화장실도 시원찮고 무언가가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렇게 넘기려던 찰나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던 날 의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시금치 자주 드시죠? 그럼요. 하루라도 안 먹으면 허전해서 꼭 챙겨 먹어요. 그 말을 듣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금치가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시금치가 왜요?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그렇게 착한 채소가 어떻게 몸에 해롭다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웃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드시는 어떤 음식이랑 궁합이 안 좋으면 그 시금치가 오히려 위를 망치고 혈관 약효를 떨어뜨리고 심하면 암세포를 키울 수도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이 독이 될 수도 있다니요. 여러분,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런 일이 저 하나만 겪은 게 아니었습니다. 병원에는 요즘 좋은 음식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어르신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이 착한 채소 시금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전과 같은 몸이 아닙니다. 소화력도, 흡수력도, 약이 작용하는 방식도 젊을 때와는 다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옛날처럼 식사를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우리 몸 안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시금치는 여전히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를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나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약효를 떨어뜨리는 음식, 장에 부담을 주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드는 나쁜 궁합 음식, 나도 모르게 암과 치매 위험을 키우는 조합,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금치의 항산화 작용을 살리고 소화도 잘 되고 혈관과 뇌 건강까지 도와주는 시금치와 최고의 음식 궁합 세 가지도 함께 정리해 드릴 겁니다. 지금 드시는 식단에서 단 하나만 바꿔도 변비가 사라지고 약이 더 잘 듣고 식후 속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딱 맞는 식습관으로 바꿔드릴 이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금치라는 착한 채소가 왜 노년기엔 위험한 채소가 되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들면 위장이 먼저 늙는다고 하죠. 예전엔 고기 한 접시 먹고도 거뜬했는데 지금은 채소 몇 젓가락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체기가 올라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금치처럼 생으로 먹는 채소일수록 그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시금치에는 섬유질이 많고 수분도 많습니다. 젊을 땐 이 섬유질이 장을 쓸고 지나가면서 노폐물을 밀어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의 장은 다릅니다. 수분 흡수 능력도 떨어지고 장의 연동 운동도 느려지기 때문에 이 좋은 섬유질이 오히려 장을 막고 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게다가 위산 분비도 줄어들죠. 시금치에는 비타민C, 엽산, 철분, 질산염 같은 좋은 성분이 많지만 그걸 흡수해줄 위장의 힘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저 속을 거슬리는 채소일 뿐입니다. 소화되지 못한 영양소는 체내에 남아 부담만 남기고
때론 복통이나 설사를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문제는 시금치만 단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좋다고 알려진 또 다른 음식들과 함께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금치를 따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샐러드로, 나물로, 국에 넣거나 혹은 어떤 건강식과 같이 곁들여 먹곤 하죠. 바로 이 조합이 지금부터 우리가 짚어야 할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위가 약한 분들이 흔히 아침 공복에 챙겨 드시는 두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둘 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널리 먹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음식들이 시금치와 만나면 위장을 더 약하게 만들고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며 심지어는 체내 결석을 유발하기까지 한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그 음식이 뭐길래 그렇게 위험하다는 걸까? 지금부터 알려드릴 그 첫 번째 조합은 시금치와 함께 먹었을 때 변비를 유발하고 장을 막고 소화기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음식입니다. 건강식으로 이름난 바로 그 음식인데요. 놀랍게도 이 둘을 매일 같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뇌졸중 이후 식단 조절을 한다며 시금치와 이것을 매일 챙겨 드시는 분도 있었죠. 그분이 결국 어떤 증상으로 병원에 갔는지, 그리고 의사가 왜 그 조합을 당장 멈추라고 했는지, 이제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최 여사님은 평생 변비 한 번 없던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고구마 반 개, 시금치 나물 한 접시, 사과 반 조각, 딱 3가지로 식단을 정해놓고 3년 가까이 규칙적으로 드셨죠. 처음엔 속도 편하고 변도 잘 나와서 이게 진짜 건강 루틴이라고 믿으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늘 묵직하고 가스가 찬 느낌이 심해졌고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심한 날은 4일 넘게 변을 못 보고 복부팽만에 메스꺼움까지 느껴졌죠. 병원에 가서 장내 초음파를 찍었더니 담적이 쌓였고 장의 연동운동이 거의 멈춰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날 의사가 가장 먼저 물었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혹시 고구마랑 시금치 자주 드세요? 최 여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몸에 좋다는 두 가지를 꾸준히 챙겨 먹은 게 왜 문제냐고 되물으셨죠.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그 조합이 지금 여사님 장에는 너무 과했다고요. 여러분, 고구마와 시금치. 듣기엔 둘 다 건강식이죠. 하나는 뿌리채소, 하나는 녹황색 채소. 섬유질 많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당분도 낮고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섬유질입니다. 시금치와 고구마에는 공통적으로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섬유질은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덩어리를 키우면서 장벽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젊을 땐 괜찮습니다. 장이 튼튼하니까요. 하지만 시니어의 장은 다릅니다. 수분 흡수 능력도 떨어져 있고 장 근육의 수축도 느려지다 보니 이 불용성 섬유가 장 안에서 응어리처럼 남습니다. 배는 자꾸 더부룩하고 식후 피로감이 생기고 변은 딱딱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치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고구마에는 칼륨도 많아서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면 장 속 섬유질이 더 말라붙어 배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니어가 고구마와 시금치를 함께 먹는다는 건 장 안에 불용성 섬유만 이중으로 쌓아 올리는 일과 같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변비, 복부팽만, 약효 저하, 피로 누적.
그럼 이 두 가지를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고구마 대신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곁들이거나 시금치를 생이 아닌 살짝 데친 상태로 먹는 것만으로도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에 이것을 함께 추가해주면 시금치의 단점은 줄이고 장 건강은 더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궁합 좋은 음식이 뭔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치가 몸에 좋은 채소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땐 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를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시금치를 안전하게, 오히려 더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떤 음식을 곁들여야 할까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많은 분들이 간식으로 챙겨 드시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시금치와 가장 이상적인 궁합을 이루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바로 사과 속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 그 중에서도 펙틴 덕분입니다. 펙틴은 물을 흡수해 젤리처럼 변하면서 장 안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고 시금치의 거친 불용성 섬유질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시금치가 장을 쓸고 지나간다면 사과는 그 장에 윤활유를 발라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사과의 펙틴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변비 예방과 대장암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대장암 수술을 받고 난 후 회복 식단에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갈아 만든 주스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양면에서도 두 음식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C와 엽산, 철분이 풍부하지만 과당이 거의 없어 당분 보충이 어렵습니다. 사과는 적당한 과당과 칼륨이 있어 에너지를 부드럽게 보충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는 맛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사과의 새콤달콤한 맛이 시금치의 쌉쌀함을 중화해주고 씹을수록 아삭한 식감이 나물보다도 먹는 재미가 있지요. 어르신들은 아침에 사과 하나를 깎아두고 그 위에 살짝 데친 시금치를 겉절이처럼 무쳐 드시거나 사과 반 개, 시금치 한 줌, 물 한 컵을 넣고 믹서에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시금치와 사과를 같이 먹으면 혈당 관리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니어분들 중에 당뇨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과의 펙틴은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시금치의 철분이나 엽산 성분이 인슐린과 충돌하지 않게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결국 시금치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완화해주는 이 궁합. 바로 사과와 시금치가 만든 똑똑한 조합인 겁니다. 이처럼 음식은 단독으로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누구의 몸에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돌처럼 단단한 결석을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위험한 조합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번엔 식물성도 과일도 아닙니다. 시금치와 가장 많이 같이 먹는 이것. 어쩌면 오늘 점심에도 드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금치를 무칠 때 흔히 두부나 멸치를 함께 넣습니다. 단백질도 보충되고 칼슘도 챙길 수 있으니 건강한 조합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착한 조합이 우리 몸 속에서 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72세 정 여사님은 젊을 때부터 건강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콩을 삶아 직접 두부를 만들고
유기농 시금치로 나물을 무쳐 식단을 차렸죠. 속이 편하고 몸도 가벼워서 주변에서도 따라하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옆구리 통증이 찾아왔고 검사 결과는 신장 결석. 의사는 음식 습관부터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 여사님의 답을 들은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금치, 두부 둘 다 좋은 음식이지만 어르신 몸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입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 또는 수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식물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산인데 몸 안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이라는 단단한 물질이 됩니다. 이 수산칼슘은 물에도 잘 녹지 않고 신장이나 요로에 쌓이면 돌처럼 굳어서 결석을 만듭니다. 문제는 그 칼슘의 출처가 두부일 수 있다는 거죠. 두부는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이면서 동시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우리는 좋은 걸 더하려고 시금치에 두부를 넣지만 이 조합이 몸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독이 되는 반응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시니어의 경우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수분 섭취량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석이 더 쉽게 생기고 더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옆구리 통증이나 혈뇨도 이런 잘못된 식사 조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금치와 두부,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은 뜨거운 물에 데치면 상당 부분 제거됩니다. 특히 소금 한 꼬집 넣고 30초 이내로 데치면 영양소는 살리고 수산염은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C가 파괴되니 살짝 데치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한 시금치를 데친 뒤에 두부 대신 참깨나 들깨를 활용하면 단백질도 보충되고 오히려 옥살산과 결합해도 결석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음식도 조합을 잘못하면 돌이 되고 통증이 되고 병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게 무서운 결석까지 만들 수 있는 시금치에 놀랍게도 결석 생성을 막아주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시금치와 만나면 장 건강은 물론 치매 예방까지 돕는 재료. 아마 부엌에 이미 갖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시금치가 결석을 만들 수 있다는 말에 섭섭해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믿고 먹었던 채소가 돌이 된다니. 그럼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걱정이 되시겠죠. 다행히도 그 시금치의 단점을 보완하고 오히려 뇌와 혈관 건강까지 책임져 주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부엌 찬장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바로 참깨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나물 위에 참깨가루 솔솔 뿌려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대부분은 맛을 위해서 넣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몸을 위해서 반드시 넣어야 할 재료입니다. 그 이유는 시금치 속 옥살산이 몸 안에서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만들기 전에 참깨 속의 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먼저 반응해서 결석 생성을 원천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리신은 단백질을 이루는 필수 아미노산인데 이게 부족하면 단백질 대사가 꼬이고 체내 칼슘 흡수도 잘 안 되고 뼈 건강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참깨에는 이 리신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 시금치로 인한 무기질 과잉 흡수를 조절해주는 천연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참깨에는 세사미놀이라는 천연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또 놀랍습니다. 단순히 피부나 혈관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뇌세포를 직접 보호하고 기억력을 유지시켜주는 성분입니다.
시금치는 엽산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기억력 유지와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참깨가 함께 들어가면 그 효과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배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금치는 브레이크고 참깨는 핸들입니다. 시금치 혼자 가면 속도가 붙어서 벽에 부딪히지만, 참깨가 함께 가면 그 방향을 바로잡고 뇌와 혈관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운전수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참깨의 또 다른 장점은 시금치의 부족한 지방과 단백질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시니어 식단에서 가장 부족한 게 바로 좋은 지방인데, 참깨에는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이, 칼슘, 철분까지 고루 들어있어 시금치와 만나면 영양 균형이 딱 맞춰집니다. 활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나물 위에 뿌리는 것뿐 아니라 들기름과 함께 무쳐도 좋고, 검은 깨를 갈아서 시금치 죽 위에 살짝 뿌려 드셔도 맛과 영양이 모두 살아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시금치와 참깨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뇌 기능은 더 또렷해지고 변비도 줄어들고 약효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엔 이제 좀 정리가 된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남은 궁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금치를 먹으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조합, 그리고 의외로 암을 막는 최고의 음식 궁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금치가 항암 효과가 있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암연구소에서 가장 권장하는 녹황색 채소 중 하나로 꼽힌 이유도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엽산, 비타민C 덕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성분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흡수되느냐, 그냥 지나가느냐의 차이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소화기관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금치만 드셔서는 이 소중한 영양소들이 몸속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꼭 함께 드셔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흔히 완전식품이라고 불립니다.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까지 고루 갖춘 아주 귀한 식재료죠. 하지만 이 계란이 시금치와 만나면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서 항산화 효과를 배가시키고 뇌세포 보호 작용까지 하는 조합이 됩니다. 그 이유는 계란 노른자 속에 들어있는 포스비틴이라는 단백질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시금치의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C와 함께 들어오면 세포를 이중으로 방어해주는 강력한 항산화 듀오가 됩니다. 쉽게 말해, 시금치가 암세포의 씨앗이 싹 트지 않게 해준다면, 계란은 그 싹이 나려는 토양 자체를 단단히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계란에는 비타민C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시금치는 단백질이나 지용성, 비타민이 부족합니다. 이 두 재료를 함께 먹는 순간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영양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걱정하는 근육 감소, 기억력 저하, 암 발생 위험, 이 세 가지의 가장 효과적인 식단 조합이 바로 시금치와 계란이라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정보 아닐까요? 활용법도 간단합니다. 시금치를 데쳐서 계란과 함께 스크램블을 하셔도 되고, 계란찜 위에 데친 시금치를 올려서 드셔도 맛과 영양이 모두 살아납니다. 또한 달걀 프라이를 한 뒤 기름기를 닦고 시금치 무침 한 숟가락 올려 드셔보세요. 어르신들 입맛에도 잘 맞고 소화에도 부담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두 음식의 궁합은 단지 몸을 살리는 게 아니라 기억력을 지키고 암을 예방하고 활력을 회복시키는 식사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그리고 꼭 함께 먹어야 할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남았습니다. 시금치와 함께 먹었을 때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가장 위험한 실수. 이건 음식이 아니라 복용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시금치와 약의 관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을까요? 약은 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혈압 수치는 들쑥날쑥하고 몸이 붓고 손발이 차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이럴 땐 혹시 식단에서 시금치가 간섭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보통은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시니어 분들이 많이 복용하시는 와파린, 아스피린,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같은 약들은 반대로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금치의 비타민 K와 혈액 희석제 약물이 정반대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금치를 많이 먹으면 약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불규칙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의사들은 녹색 채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하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냥 채소가 건강에 좋다는 믿음으로 평소처럼 시금치를 꾸준히 먹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조용히 조금씩 쌓여갑니다. 피가 다시 끈적해지고 혈압이 예전처럼 조절되지 않고 다리나 발이 붓기 시작하면서 약이 바뀌었나? 몸이 왜 이러지? 하는 의문만 생기죠. 그렇다고 시금치를 아예 안 먹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금치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기 때문에 먹어야 할 채소입니다. 다만 약을 복용하는 시간과 시금치를 먹는 시간만 분리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전에 와파린을 복용하셨다면 시금치는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저녁에 약을 드신다면 시금치는 오전 중에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면 시금치의 비타민 K가 약물과 충돌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조절해도 약은 제대로 작용하고 시금치의 좋은 성분도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비타민 K 섭취량을 꾸준하게 유지하신다면 의사도 약 용량을 그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니 불규칙하게 먹는 것보다 차라리 일정하게 먹는 편이 더 낫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금치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몸과 약에 맞게 제대로 먹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시금치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법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금치를 중심으로 어르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궁합과 조심해야 할 조합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중간에 놓치신 분들을 위해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 3가지. 첫째, 고구마. 2가지 모두 불용성 섬유질이 많아 소화가 더디고 변비와 장막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두부 및 칼슘이 많은 식품. 시금치 속 옥살산과 두부 속 칼슘이 만나면 결석을 유발하는 수산칼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시니어에겐 특히 위험합니다. 셋째,
혈액 희석제나 고혈압약, 시금치의 비타민 K가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약과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 첫째, 사과. 수용성 섬유인 팩틴이 시금치의 불용성 섬유를 부드럽게 감싸주어 변비 예방과 장 운동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참깨. 옥살산의 결석 유발 작용을 막아주고 세사미놀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해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계란. 비타민과 단백질을 보완해주고 포스비틴과 시금치의 항산화 작용이 결합해 면역력 강화, 세포 노화 억제, 항암 효과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시금치는 데쳐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 넣고 30초 정도만 데치면 옥살산을 줄이고 비타민은 지킬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살짝만 데치기,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시금치는 여전히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조건 많이 먹는 시대가 아니라 나에게 맞게 똑똑하게 먹는 시대입니다. 같은 시금치라도 누구와 먹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궁합과 식사 습관만 잘 조절하셔도 약효는 더 오래가고 소화는 훨씬 편해지고 몸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좋은 걸 선택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몸에 좋은 채소, 착한 음식, 건강을 위한 습관들. 그런데 오늘 이야기처럼 그 좋다는 것도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젊을 땐 무심코 넘겼던 조합이 지금은 위장을 자극하고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심하면 병까지 부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걱정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조절하면 됩니다. 조금만 바꾸면 같은 식재료도 내 몸에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시금치, 이젠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 방법을 아는 사람만이 그 진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단을 조금 더 안전하고 똑똑하게 바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추, 생강, 고추 같은 매운 채소들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혈관을 뚫는 약이 될지 아니면 위장을 망치는 독이 될지 60세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매운 채소들의 진실 꼭 알려드릴게요. 은빛지의 채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족분들,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 곁에서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편안한 하루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은빛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